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세포라고 하면 세포 소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일단은 세포 속에 핵도 들어있고 이 핵 안에 DNA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핵 외에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액포 등등 많은 세포 소기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런 세포는 진핵세포라는 이 세포 종류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세포는 거의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진핵세포만을 전형적인 세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포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라는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세포의 전형은 엄밀히만 하면 이 원핵세포라고 봐야 됩니다. 자, 원핵세포에 세균과 고세균이 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진핵세포는 식물, 동물, 균류, 곰팡이 종류가 균류입니다. 그리고 원생생물 이런 식으로 쭉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크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고 원핵세포에는 세균과 고세균 두 종류가 있고 진핵세포는 식물, 동물, 균류, 원생생물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핵세포가 이렇게 다양하고 원핵세포는 단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착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세포를 크게는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원핵세포인 세균과 고세균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으로 진핵세포 전부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세균, 고세균, 진핵세포. 그러면 진핵세포 내에 동물, 식물, 균류 이들의 차이는 원핵세포의 세균, 고세균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세균, 고세균, 진핵세포를 더 폭넓게 두 개의 그룹으로만 분류를 한다.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그냥 느낌으로는 세균, 고세균은 한 묶음, 진핵세포는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고세균과 진핵세포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세포는 원핵세포이고 고세균이 어떠한 계기로 좀 유별나게 진화한 것이 진핵세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핵세포는 세균과 고세균 모두 우리가 흔히 아는 세포 소기관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아주 원시적이거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핵이라는 분리된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포질 속에 그냥 DNA가 존재한다. 그리고 소포체라든지 골지체, 액포 이런 세포 소기관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핵세포는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원핵세포에 비해서 크기는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세균 중에 알파 프로테오 세균이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세균 중에 메탄 생성 고세균이라는 고세균이 있습니다. 이 메탄 생성 고세균이 나중에 진핵세포로 일부가
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비롯한 동물, 식물, 균류, 원생생물 이러한 진해 세포들은 모두 메탄 생성 고세균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고세균 중에 딱 이 한 종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 프로테오 세균은 뭐냐? 이 알파 프로테오 세균이 현재의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흔히 세포 소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고유의 자기만의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핵내의 DNA와는 완전히 별개로 미토콘드리아는 자기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세포는 세포 하나당 미토콘드리아를 100개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또 자기들끼리 생성, 분열해서 생기고 또 일부는 노화돼서 사멸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 세포 내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죠. 사실 산소라는 기체는 우리가 아주 신선한 기체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산소 호흡을 하지 않는 생물에게는 어마어마한 독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세포도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이 산소가 엄청난 독이 됩니다. 즉 산소가 우리 세포 내로 들어오자마자 모든 세포 소개관들이 순식간에 파괴가 됩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의 존재로 인해서 이 산소가 우리의 아주 신선한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산소호흡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진해세포라는 이 세포가 진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미토콘드리아는 진해세포 내에 하나의 공생과 같은 형태로 이제 들어와 있어 세포 소기관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포 내 공생이라고 합니다. 세포의 크기를 보면 세균이나 고세균 같은 원의 세포는 아주 작고 미토콘드리아가 세균이나 고세균보다 좀 큽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 비해서 진핵세포라는 이 세포는 훨씬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핵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핵이 이렇게 있죠. 자, 핵은 이중막입니다. 막이 이중입니다. 그리고 진핵세포의 핵막에 소포체와 골지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포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포체가 점점 세포막에 가까워지면서 골지체가 되는데 소포체와 골지체는 어떻게 보면 크게 구별은 안 됩니다. 골지체가 조금 약간 납작해져 있고 조금 변형되어 있긴 하지만 언뜻 봐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골지체, 소포체와 골지체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제 생겨 있거든요. 여기서 골지체는 세포 내에 생긴 물질을 세포 외부로 분비를 하는 기관인데 골지체에서 일부가 방울로 떨어져 나옵니다. 골지체에서 자 이렇게 자라나오거든요. 이렇게 자라나와서 아예 분리가 되어요. 하나의 방울로 분리가 됩니다. 방울로 분리가 되면 다시 붙어요. 골지체의 막과 세포막은 성분이 거의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접착 부분이 열립니다. 즉 말해서 이렇게 열린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골지체에 있던 분비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골지체의 막은 세포막의 일부가 되고 또 외부에서 세포 내로 들어오는 것은 그 반대의 과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세포의 표면적이 아주 크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진핵세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런 원의 세포가 있었습니다. 이런 원의 세포 중에 세포막이 이렇게 많이 떼서 들어왔다. 이중막이 생겼죠. 사실은 이중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겹이 생깁니다. 하지만 일단 소포체나 고지체랑 똑같은 원리니까 핵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막이 다시 가까운 막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안에 핵이 이중막 구조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소포체나 골지체도 막과 막 사이에 있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세포의 외부 공간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핵막 내부나 소포체 내부, 골지체 내부라는 말입니다. 즉 얘들이 세포의 외부 공간이 들어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역시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인데, 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막이 하나 있고 안쪽 막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토콘드리아 막은 원래 세균 자기의 막이 안에 내막입니다. 그리고 내막은 본래 세포의 세포막이 핵과 비슷한 원리로 많이 떼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의 크기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표면적이 훨씬 넓어졌죠. 즉 말해서 진핵 세포는 표면적이 세포막의 외부도 있지만 세포 내 소기관의 안쪽 부분 역시 세포 전체 표면적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부피, 정해진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훨씬 넓어졌죠. 풍선 계속 보면 터지죠. V를 부피라고 하고 S를 표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R을 반지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지름에 대한 부피의 변화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를 하죠. 그런데 반지름에 대한 넓이의 변화는 반지름에 비례합니다. 즉 말해서 부피의 변화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넓이의 변화는 반지름에 비례하죠. 반지름의 제곱이 훨씬 변화 속도가 빠르겠죠. 즉 말해서 부피의 변화를 표면적의 변화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포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포가 분열되는 거거든요. 세포는 계속 성장 안 하죠. 성장하다가 분열되죠.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표면적과 부피의 그 비가 한계치에 다다르기 전에 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핵 세포는 원핵 세포에 비해서 이렇게 훨씬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가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진핵 세포와 공생하지 않는 이 원핵 세포보다 클 수 있는 이유도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비슷한 것이 또 엽록체가 있는데 엽록체는 미토콘드리아보다 또 조금 더 큽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와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당 거의 평균 100개씩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는 많은 산소를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대사가 세포의 성장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미토콘드리아와 세포 내 소기관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